상훈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주식 현물 시장으로 돌아옵니다. 요즘 영동 지역의 폭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 고초를 겪고 계신 그 현지 주민들은 있지만 주식시장은 그걸 또 테마를 찾고 있는군요. 참 대단한 주식시장입니다. 이런 얘기가 무엇인지 SPSS의 오지영 팀장으로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제설 관련주라는 게 또 있습니까? 네, 연일 계속된 폭설 때문에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주식시장에서는 또 이때를 이용해서 테마가 좀 형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염화칼슘이 제설할 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염화칼슘을 제조하는 업체들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는 OCI가 있는데 OCI를 살펴보실 때 주의할 점은 염화칼슘을 만들어서 OCI의 매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염화칼슘 미치는 영향이 작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업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은 기업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백광소재라는 기업인데 염화칼슘 재료를 제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사실 이 염화칼슘을 사들이는 쪽은 정부와 관련된 기관 쪽에서 많이 사들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정부 쪽으로 납품을 했던 기업이라면 사실 계속해서 매출이 이번을 기회로 더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백광소재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염화칼슘이 사실 환경에는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2010년부터는 액상 친환경 제설제 특허를 받은 유진 기업이 있는데 이 유진 기업도 사실 정부 쪽으로 많이 납품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다면 이제 관련해서 매출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폭설 관련해서 이제 기계도 필요할 텐데 기계도 만드는 기업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가장 주요하게 보는 게 일단 소재 쪽들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전일 뉴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특히 주부님들 한숨을 많이 쉬셨을 것 같은데 음식료 쪽 걱정입니다. 잇따른 가격 인상인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슈는 사실 제가 한참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뉴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오고요. 이제 주가에도 좀 반영을 시켜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뉴스에서 나온 부분은 그겁니다. 실제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인상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새우깡 지금 1,100원이어야지 산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이제 제품 가격을 올리는데 안 좋은 게 아니냐는 식의 뉴스가 나왔지만 사실 실적에서는 좋은 부분이겠죠. 음식료 업종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큰 흐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 분명히 실적이 좀 좋아지는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적인 테마를 본다면 이제 방산주를 봐야 될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앞두고 있어서 남북 경협주를 봐야 될지 좀 이제 고민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방산주 쪽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있고 키리졸브 한미 군사훈련 정부에서 일정 9일날 발표한 게 24일부터 3월 6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군사훈련 기간이 사실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되는 중간에 나오게 되는데요. 아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 이걸 이제 좀 엎을 가능성도 조금 힘들게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을 좀 살펴보신다면 아예 접근을 하지 않으시거나 방산주 쪽에 조금 더 매력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개별 기업 특징도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개별 기업으로는 먼저 첫 번째 한국정보인증이죠.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었는데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좀 고평가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른 쪽 말씀을 드려볼까요? 주요 주주 쪽들 한박 웃음을 좀 짓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최대 지분을 42% 가지고 있는 상장되어 있는 다우기술이 한국정보인증의 지분 42%를 가지고 있습니다. KT가 7% 가지고 있고요. LG전자가 7%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KT나 LG전자는 사실 워낙 이제 커서 한국정보인증 주가 등락으로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우기술 정도는 좀 영향을 받을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보인증 급등해서 관심을 가져보거나 살펴볼 만한 종목으로는 다우기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적 발표한 기업
아주 상반된 실적을 발표한 기업 2기업 말씀드릴 텐데 사주시푸드입니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무려 51.9%나 감소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안 좋아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감소를 했는데요. 반면에 한국콜마홀딩스는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 대비 40%나 대규모로 증가를 했습니다. 한국콜마 뭐 하는 데인지 생각해 보시면 화장품 쪽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콜마홀딩스 실적을 보면서 화장품 쪽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크게 주가가 등락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사실 주가라는 것은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펴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한국콜마홀딩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특징 섹터와 특징 주까지 알아봤습니다. SPS의 오지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시장 포인트를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관심 기업들에 대한 AS를 해봐야 되는데요. 뭐 이승원 대표 먼저 할까요? 예, 지금 대우건설과 관련된 좋지 않은 루머죠 시장. 예, 지금 보게 되면은 경향신문에 지금 나온 건데요. 지금 보게 되면 최대 주주 산안에 수시로 보고를 수시로 보고한 정황이 있다. 대우건설이 약 1조 원대의 회계 부정에 대한 쪽을 했고요. 또한 이제 앞으로 이것을 털어내려고 회계 조작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루머가 지금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확인된 내용에 대한 쪽은 아니고요. 특히 회계설이군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손실을 분식하면서 KDB의 기제출이라고 돼 있다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건설사 전반에 조금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하는 아직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관심 기업들 이야기했던 거 개장 전에 뭐 한솔그룹주. 오늘 한솔그룹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 때문인가요? 지금 한솔제지만 지금 프로스코어를 유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뭐 한솔그룹주들 한솔 PNS는 보합, 한솔테크닉스는 0.89% 하락에 대한 쪽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턴어라운드 기업들은 뭐 단기적인 시세 쪽보다는 연간으로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진행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활용을 해서 오히려 좀 접근하는 전략에 대한 쪽이 좀 더 유리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승석 대표님도 포인트만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시장이 뭐 약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증시가 오늘 뭐 크게 밀릴 만한 어떤 이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 쪽이 개장한다면 아무래도 중국 증시 쪽 움직임이 요즘에 좋다 보니까 이쪽 우호적인 영향을 받아서 어제도 그랬죠. 밀릴 만한 이슈가 있었는데 중국 개장하니까 좀 올라왔죠.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일단 우리도 오늘 관망세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라고 보니까 뭐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형주 블루칩들이 좀 수급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블루칩이 전반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종목 움직임이 좋습니다. 시장이 좀 이제 안정을 찾아갈 구간으로 진입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깔끔한 포인트 정리까지 들어봤습니다. 개장 전후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 코리아증권 리서치 이승석 대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